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고 또 지금 한국에는 장마철인데 이 늦은 시간에 장마철에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1989년부터 미국에서 월간 잡지를 이제 발행해 오면서 미국 불교의 그 역동적인 모습을 이제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잡지를 발행하면서 한국을 오가면서 불교인들하고 미국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미국 불교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느냐,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미국이 지금 불교가 있느냐, 미국의 불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불교인의 숫자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몰라. 이제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불교로 사업을 하는 출판업자들이라든가 불교 용품업자들도 불교인 숫자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른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불교사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도 미국 불교 숫자는 몇 명이냐 모른다. 그게 정답입니다. 미국 불교인 숫자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조금 미국 불교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불교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뉴스를 재미있게 보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저는 장마철이니까 날씨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불교로 보는 법이 있어요. 불교로 보는 법이. 그러니까 미국의 불교인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미국의 뉴스를 불교로 보는 법을 지금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불교 인구를 모르지만 그래도 인구 비례를 볼 때 불교인이 많이 있는 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와이주입니다. 하와이주는 미국인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도 불교인이 당선되는 수가 있고 주지사가 불교인이 당선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주가 하와이고 또 한 주가 있는데 그 주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민주당 지역이 우세한 지역,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불교인이 많다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서부 해안 지역이고 대도시, 그러니까 이제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그 다음에 시카고라든가 이런 대도시가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고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이블 벨트 지역, 남부 이런 지역은 무조건 공화당이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부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무조건 공화당이 이기는 지역인데 이 중부 지역 중에서 딱 흔히 대통령 선거에 보면 항상 빨간 것이 아니고 파란색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가 있는데 그 주가 어디냐?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는 왜 그러면 민주당이 강세인가? 콜로라도에 불교의 중요한 센터와 학교가 있습니다. 나로빠 대학이 거기가 있고 산발라 센터가 거기에 또 본부가 거기가 있고 산발라 출판사도 있고 수행센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콜로라도 주입니다. 그래서 2020년 선거, 그전 선거를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 주변에는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이기는데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백인들이 이기는데 콜로라도 주는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겨요. 이번 올해 선거도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콜로라도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불교인들이 민주당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교인들이 정당으로 굳이 따지고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미국 역사 전개와 확산 이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이게 미국 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40분 갖고는 안 되고 한 5시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제가 40분간 하다가 보면 결론을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결론 같은 것을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전통적인 불교 국가를 많이 사찰 순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교 현황을 보는데 저는 미국 불교를 세계 불교의 강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불교의 강국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 불교 강국인데 미국 불교가 부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그전에 없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이 저는 불교 책이라고 봅니다. 불교 책. 지금 그전에는 일본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어 책이 많이 번역도 되고 요즘에는 한국 책을 영어로도 번역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기관도 많고 종단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 그 사람들 만나서 번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책 때문에 미국 불교가 부상을 하면서 이렇게 책으로 한국 불교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면 저는 영어 사전 이게 불교 영어 사전이 몇 종류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 불교의 영향이 아닌가, 미국 불교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불교의 영향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법정 스님의 무수유라는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책 자체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의 그 삶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물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불교인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을 미국 불교의 아버지라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영향을 법정 스님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헨리 데이비드 그 불교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불교기를 사찰에서 많이 안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도 미국에서도 보면 사찰에 불교기를 이렇게 걸어요. 근데 불교기를 누가 만들었냐? 미국인 신지학회 미국인 올쿠투 대령이 만들었습니다. 스리랑카 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불교 국제 행사에 불교기 다 겁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올쿠투 대령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유엔의 외삭데이라고 그게 하는데 유엔에서 그게 외삭에는 동남아시아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같은 그런 행사인데 그 유엔의 유엔에서 그 날을 공인을 받게끔 한 사람이 스리랑카 피아트사 스님인데 그 스님이 스리랑카 스님이긴 하지만 뉴욕의 스리랑카 주지 스님으로 있을 때 그 일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제 유엔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외삭 그 행사를 지금도 이제 유엔에서도 하고 이제 태국에서 그 행사를 이렇게 불교인들 모여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미국 불교의 영향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불교 공부를 하러 많은 분들이 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교 논문을, 박사를, 불교를 넣어가지고 박사를 받은 사람 숫자가 한국 사람들만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불교인도 있고,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많이 받았고, 기독교, 불교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교종교학으로 받았는데, 그 숫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불교라는 용어로 석사 논문이 1933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USC에서. 근데 그 논문을 쓴 사람은 이명신 씨라고 중앙대 설립자인데, 그 사람이 논문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국의 불교인들을 개종시킬 것인가 기독교로. 그게 논문 제목입니다. 그게. 참 재밌죠? 1933년도에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잘못하면 사실 주어진 시간에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했고요. 미국 불교 역사의 전개 확산 이건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미국 불교사를, 세계 불교사를 보면 인도에서 시작된 미국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퍼진 걸 보면은 그 스님들이 나서서 이제 가서 전파를 하고, 그것을 수용을 대체적 권력자, 왕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인데, 미국은 불교의 그 소개와 수용에 있어서 스님들이 와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출범할 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이제 국민이 왕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불교의 수용은 미국 아시아하고 다릅니다. 전례승도 없고 이제 왕도 없었는데, 수용은 미국의 시민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전파는 스님들은 없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과정이 다른데, 그래서 미국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랭크 테데스코 박사는 1980년대에 평화봉사단으로 와가지고 한국인 여성 결혼해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불교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사람은 미국 불교를 이해하려면 미국인들 이해해야 한다, 이제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역사의 흐름을 대체적으로 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불교 이해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불교가 처음에 언제 시작을 했는가? 누가 시작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1844년도에 미국의 불교가 시작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책으로도 나왔고, 이 책을 저희가 현대불교에서도 번역해서 한국사에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불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미국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미국인들에 의해서 선택이 됐고, 미국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미국 사회 요구에 부응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미국 불교를 설명할 때 제 주장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미국 불교를 이제 소개를 하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강력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불교를 소개하고 받아들여졌는가? 그러니까 미국에 전파하는 스님들이 없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식인 그룹,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 또 진보적인 젊은이들에 의해서 미국 불교가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1844년인데, 그것은 미국 동부의 보스턴의 콩코드 지역에 있는 초월주의, 트랜스젠탈리즘이라는 그런 그룹에 의해서 소개가 됐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소개를 했고 소개를 했지 불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10년쯤 뒤에 또 이제 이게 동부는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스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 담론으로 쭉 전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불교를 허무주의, 무신론, 비관주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무신론적이고 허무주의고 비관주의 종교가 아시아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도교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됐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를 느꼈는데 해명을 못했죠. 자기들이 궁금증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서부, 여기는 동부는 그렇게 됐고 서부는 중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1852년도에 골드신 시기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캘리포니아에 중국 사람들이 약 한 10%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동부에서 서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참 막 중국인들이 많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설립한 사찰이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저 캐나다 그 밴쿠버까지 약 400개가 있었어요. 40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1883년, 약 30년 후에 중국 사람들 이민을 금지하는 이민 금지법이 생기면서부터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찰들이 거의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중국 불교는 더 이상 미국 사회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세계 종교회의인데, 세계 종교회의 때 이 세계 종교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일본 사람들이 소엔 사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제자들을 이제 많이 미국에 보냈어요. 그러면서부터 일본이 미국에 이제 불교가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먼저 왔는데 이민법 때문에 중국 사람들 이민을 금지시키는 법 때문에 중지가 됐고, 1893년 일본의 사람들이 이 회의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미국 불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어쨌든 1844년도가 미국 불교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44년, 1893년, 1850년, 60년, 2010년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출발점은 1844년이고, 저는 미국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960년대를 저는 미국 불교의 기준점으로 봅니다.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이건 이제 1960년대 미국 불교는 1960년대를 설명을 하고 샴발라 센터를 설립한 초강 트릉파 림포체를 설명하면 미국 불교의 중요한 것은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못 하겠고 1960년대를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준점을 1960년대로 저는 잡는데, 1960년대라는 것은 미국 사회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63년대에 죽었고, 그 다음에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60년대 월남전. 또 킹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자체적으로는 아주 무지무지 큰 사건이 그 뉴욕주 우드스탁에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 사건도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고,
또 1960년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인류 최대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달나라, 이거 1969년도에 달나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씩 터지면서 미국 사회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근데 불교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히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민법이 1965년도에 이민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민법이 통과가 되면서 아시아 사람들이 대거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동양의 스님들, 미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에서 불교사적으로 큰 업적을 내린 스님들이 이 60년대에 많이 대거 들어오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히피에 대해서 60년대 불교사적으로는 히피에 대해서 히피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피라는 것은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MZ세대라고 그럴까?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를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인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인종. 이 사람들은 미국의 그 정서적으로 보면 기존의 미국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세우는 것이 주로 생활 습관을 보면 환각제라고 그러죠. 환각제이면서 자유주의자고 1940년대생들인데 히피를 어떤 사람들이 히피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 1950년대생이기는 하지만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전형적인 히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욕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채식주의자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지저분해요. 그리고 남녀관계가 복잡하고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를 보면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히피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월남전을 반대하고 기존의 미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반문화라고 하는 반기를 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찾다가 그 사람들이 채택한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로 영적 여행을 떠났죠. 인도로 동남아시아 이런 데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1960년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미국 불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피 세대가 미국 불교의 주력입니다. 주력이 히피 세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불교 바람이 1960년대부터 불었는데 1960년대에 들어온 사람들 대표적으로 말하면 1959년도에 들어온 스즈키 순유에 195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62년도에는 중국 선화 스님이라고 중국의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그 북가주 지역에 만부사를 설립한 이 선화 스님, 1964년도에 한국 스님으로서는 서경무 스님, 67년도에는 사무 스님, 68년도에는 이빠사나를 미국에 이제 가장 크게 보고보고 있는 스리랑카 스님, 구나라따라 스님이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60년대에 지도자들이 왕창 들어왔는데 1970년도에 초강 트릉파 림포체 산발라 센터를 건립하고 나르파 대학 세학을 설립하고 미국 불교를 막 휘젓고 했던 사람이 초강 트릉파 림포체인데 이 사람은 197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도에.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숭산 스님이 1972년도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96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선불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선불교 시작은 스즈키 순류라는 사람이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스즈키 순류. 스즈키 순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본 글을 보면 이분은 조동종 스님입니다. 조동종. 조동종은 우리 조계종하고 좀 수행법이 달라요. 묵조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동종의 샌프란시스코 사찰의 주지로 발령이 돼서 왔어요. 즉 임명장을 받고 59년도에. 그때는 이미 히피 세대들이 이렇게 막 이제 자기네가 미국의 문화를 반대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불교에 관심이 많았었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스님이 없는 거예요, 스님이. 근데 59년도에 이 스님이 이렇게 오니까 일본 사찰이긴 하지만 많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일본 사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스즈키 순류 스님도 영어도 잘 못 오고 미국 사람 포기해온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냥 선방에 하나 이렇게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무조건 묵주선 그냥 앉아라. 아무것도 화두도 없어. 그냥 앉아라, 앉아서 있어라. 지관 타자. 그걸로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즈키 순류 스님은 조동종 사찰 주지 스님으로서는 낙제점이야. 거기서는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주지 스님 끝나고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젠센터라고 그 세운 것이 이제 그 바람의 기점입니다. 선불교가 그때 불교가 열풍이 시작점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인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화 스님도 들어오고 뭐 초감 트림파 림부체도 오고 분할다 스님도 들어와서 이제 불교 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무려 그것이 50년을 불었습니다. 50년을 불었는데 그 바람을 우리는 잘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 한국 불교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전혀 몰랐고 50년 동안 이렇게 불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바람이 슬쩍 분 게 아니고 태풍처럼 불었어요. 태풍처럼 불었는데 그걸 우리는 몰랐죠. 그 태풍처럼 부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주에 조지 메이슨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강연을 이렇게 해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대, 2010년 이런 때인데 이때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 부디즘, 불교라든가 선이, 제니라든가 메디테이션이나 명상이나 이런 말을 만약에 대화 중에 못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시골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를 보려고 핸드폰을 모르는 사람은 격이다. 그 정도로 불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불교 한국 사람 이민 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이건 아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미국의 주류 사회의 영성운동은 그렇게 불교가 태풍처럼 불어가고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그걸 몰랐고 우리 한국 불교도 몰랐고 한국 사회도 몰랐죠. 그 사실을. 그래서 쿵 교수라고 조지 메이슨 대학의 쿵 교수라는 월남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제가 거기서 가서 만났어요. 조지 메이슨 대학 가서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사람인데 불교 잡지를 한다니까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불교 신자를 처음 만났대, 저를. 그래서 한국은 기독교 나라인 줄 알고 자기는 불교 신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을 여기서 불교 잡지를 하느냐. 이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불교 바람이 태풍처럼 막 불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까지 한 50년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것도 완전히 동떨어져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태풍이 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 불교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스즈키 순유라든가 저는 동양에서 온 4-5사람을 이렇게 저는 저보다 만약에 누가 그러면 주역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저는 스즈키 순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나라타 스님, 선화선사, 그 다음에 초강증바 닌포체 이 4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좀 더 위로 올라가면 LA 젠센터를 설립한 마야징 선사 이런 분들까지 하면 한 4사람이 이렇게 미국 불교의 붐을 일으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히피족 이제 미국 사회에서 백인 스님을 만나는 것은 무지개 어려워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알으니까 어느 사찰에 가면 스님이 있다고 그러지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활하면서 만나는 것은 스님을 만나는 거, 비구인 스님이라든가 미국인 스님 만나는 것은 동양 사람 말고 그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만큼 그건 힘들어요. 스님들 별로 없거든. 그런데 스님 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뭐 그 형각 스님이라든가 숭산 제자들을 화계사 있다들 이러니까 보니까 알지만 그게 미국에 지금 3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찾으려고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동양의 스님들이 가서 온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이제 만나보면 히피족 출가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히피족이 많아요. 히피족이. 지금 계룡산의 무상사 거기 스님도 그 스님은 50년대생이라고 그래요. 왜 40년대생이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 히피였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필라델피아가 고향인데 자기 히피였대요. 머리를 장발을 기르고 그러니까 히피족 사람들이 주류이면서 히피족 사람들이 출가도 가장 많이 했고 이제 비트족은 그보다 10년 앞선 비트족은 많지 않은데 비트족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히피족이 많았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어쨌든 지금 이 60년대 얘기를 좀 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히피족이 시작된 그 불교가 한 5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2010년대쯤 되니까 마음챙김이라고 마인드풀리스라고 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품이 좀 꺼졌어요. 불교품이 꺼졌어. 그런데 이 마인드풀리스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불교냐 아니냐 말이 많죠. 그런데 불교품이 꺼지면서 마인드풀리스가 현재로서는 대세고 이제 우리 불교 내에서도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이 2010년대에 등장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마인드풀리스라는 말 자체는 있었습니다만 마음 챙김이라는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2010년대부터 뭐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미국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0년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미국 불교의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아까 65년대 이민법, 이 이민법 때문에 아시아인들의 대개가 이제 들어왔고 여기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수행 차원 전환된 시점이라 이렇게 됐는데 60년대 전에는 스님들이 있기는 있었죠. 일본 스님들이 지금 있었는데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 세대 1950년대까지는 주로 책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불교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수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도 스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60년대부터는 불교가 수행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공로자들 아까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치 스즈키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책을. 이 사람은 임재동 계열인데 사실 디치 스즈키가 공로도 많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이 사람은 침략적인 일본의 침략
제국주의 침략 전쟁 있잖아요. 이걸 광신자적으로 이걸 이 사람이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점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선화선사라고 이분이 만불사를 건립한 분인데 이 스님이 건립한 그 만불사에는 스님들이 약 한 1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스님이 가장 큰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을 성취한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선화 스님은 우리 한국에서는 선화 상인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리키 순류, 구나라타 스님은 일파사나 이것을 미국에 많이 전파한 스님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960년대를 보면 이제 75년도에 일파사나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설립했는데 이 사람들도 60년대에 아시아로 영적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설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이제 이런 것은 다 60년대를 기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민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생겨난 것이죠. 90년대 이때가 이제 미국 불교가 이제 그전에는 일본 불교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1990년대부터는 티베트 불교가 미국 불교의 전면에 나타난 시기가 1990년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불교인들이 가장 미국적인 불교가 시작된 것을 이제 1990년대로 이제 이렇게 90년대라고 이런 평가를 받는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아까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감 트릉파 림포체는 좀 얘기를 해야 해요. 좀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감 트릉파 림포체는 종교 천재라고 불리고 미국 불교사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극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한 사람인데, 미국의 명상과 마음과 불교 심리학을 소개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전에도 인도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동양에서 온 사람 중에서 통역 없이 이렇게 불교를 강의한 첫 번째 사람이 추감 림포체고, 이 사람은 주로 중간학과 유시학을 토대로 해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 사람이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는 곳마다 불교 영역을 넓혔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루파 대학교하고 미국 산바르 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나루파 대학은 원래는 대학원으로 출발했고 지금은 학부까지 있었는데 학부에는 400명, 대학원에는 600명을 신입생을 매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받는 거예요. 1000명. 지금 한국에 불교 전국대학교가 신입생을 불교 계열로 몇 명 받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1000명의 신입생이 생기는 거예요. 매년. 나루파 대학에서만.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 책을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산발라 센터를 설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회를 진단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단하는 사람 별로 없어. 와서 진단해가지고 미국의 지금 영적인 그 단계가 이 정도라 해가지고 진단해서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산발라 센터인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죄라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것이 너무 이상했대요. 처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불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고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하다. 이제 이게 물론 이것을 반발로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불교적인 이것을 내용을 해서 이제 제시한 것이 선하다, 세상은 성스럽다, 세상은 불교 전통을 해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제시를 해서 한 것이고, 이 책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된 이 책이 입문할 때 이 책을 가장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이 책이.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불교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2010년부터 이제 히피 세대도 다 이제 노령화되고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불교 인구도 빠지고 해서, 물론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이 됐는데, 저는 이런 것을 타개할, 미국 불교의 어려운 것을 타개할 주체로서, 기둥으로서는 승가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단체는 이런 일을 책임져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룻바 대학이 있고요. 나룻바 대학의 이제 심리학 프로그램이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 심리학과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 심리학을 주장하는데, 미국에서 불교 심리학을 딱 붙인 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이라고 딱 붙인 데는 나룻바뿐이 없고, 불교 심리학이라고 불교자는 뺐지만 불교 심리학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캘리포니아의 소피아 유니버시티입니다. 근데 거기는 불교자는 안 붙였죠.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불교가 물론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성공을 해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또 인터넷 영향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불교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이 스님은 좀 이상하다. 이제 영적 미성숙 상태로서 세계가 표준을 삼아서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영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한 사람이 이분하고 초강트론과 림포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 말 못해. 아무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자유분방하고 인문적인 생활 방식이 너무나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친다. 좀 우려스럽다. 그런 말을 이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성공해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중요 종교단체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얀마 불교계가 마하시오고 모국 계열에서 끌고 가는데, 모국이 더 실질적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국 계열은 제가 못 봤어요.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어. 미국 불교. 전 세계 창가학교도 들어와 있고, 태국의 담마가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찰이 210개 좀 되는데, 100개는 태국에 있고, 100개는 해외에 있는데, 미국에 약 한 20개 들어와 있고, 모든 나라 단체들은 다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더 이상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냐면 미국 불교가 현재 문제는 비트 세대와 히피 세대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 불교가 1990년대부터 티베트 불교가 미국 불교 이끌고 오다가 지금은 티베트 불교가 별로 관심 사람들이 없어요. 왜 티베트 불교가 관심을 받았냐면 198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 티베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 달라이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영향이 미국 불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한다고. 티베트 스님들도 물론 활동을 했지만 결국엔 선택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티베트 불교도 일본 불교 제쳐놓고 이제 그런 배경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1990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오늘날 미국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신도 감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사찰에 스님들이 10명 이상 사는 승가 공동체가 중심돼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0명 이상 사는 그 승가 공동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팅야칸 스님 계열이 3개가 있고, 3개가. 그 다음에 만불사 계열이 있고, 또 하나는 제 마운틴 모나스터라고 뉴욕에가 있습니다. 그런 사찰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런 사찰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 불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내 경험을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잠깐만 얘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 불교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키마운틴에 있는 삼발라 센터에서 행사 장면입니다. 뉴욕에서 로키마운틴 삼발라 센터까지 가려고 그러면 운전해서 30시간을 가요. 30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10시간씩 운전한다고 해서 3일을 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가족 같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 처 아들 막 이렇게 어린 그 당시에 두세 살 된 애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삼발라 그 로키마운틴 거기 콜로라도인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을 약 한 $100 정도 내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그 나와서 이제 막 그날 우리가 간 날은 수트바, 그러니까 탑의 제막식이에요. 그 행사에 갔는데 막 가득 찬 거예요. 그 넓은 그 광장에, 그 삼발센터 광장에 가득 찼는데, 거기에서 보면 옷도 이렇게 운동회 치어리더들 같이 이렇게 좀 이상한 이게 옷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일본 술통을 갖다 놓고 막 행사를 하더라고. 일본 술통. 이게 이제 일본 술통 갖다 놓고 한 것은 일본 조동종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친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일본 불교의 영향인데, 나는 그 이해를 못 했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내가 교토에 가서 금각사를 가보니까 금각사에서 술을 팔더라고, 술을. 그래서 그때 이해를 했어요. 술통이 왜 저게 술통이 와 있는가, 이게 이해를 못 했는데, 일본 문화의 그 영향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조동종, 샌프란시스코 젠센터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랬을 때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구름 인파가.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미국에 그 명상센터가 많은데, 뉴욕에 있는 유명한 명상센터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인스티튜트라고 미국 북부에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1990년대 이때쯤 가보면, 여름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서철에 이렇게 수영장 가보면 텐트 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 같이, 숙소가 부족하니까 텐트를 쳐가지고 끝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에 몰려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티벳의 까규파 수장인 까르마파가 이제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서 보면 그 큰 강연장에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국 언론에서 뉴욕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타임즈부터 막 보도가 되고 어마어마한 막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름 인파가 몰려드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2010년대쯤 마인드풀리스가 부상하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행사장에 가도 구름 인파가 안 보여. 근데 저는 이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 불교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불교 시작은 기점은 1844년 이제 그 보스턴 지역에서, 콩코드 지역에서, 초월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1894년 세계 종교회의, 그 다음에 1950년대 비트 세대, 1960년대 히피 세대에 의해서 미국의 불교가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태풍처럼 50년간에 진행이 됐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가서 마인드풀리스로 가면서부터 약간 좀 변해되고, 미국 불교 인구는 감소하게 됐고, 미국 불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왜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냐?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티셔츠가 됐든 무슨 자동차가 됐든 뭐든지 제품이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세계적으로 인정을 주는 것까지 똑같은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현재 지금 불교도. 그런데 가장 그것이 크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책을 통해서, 미국에서 책이 번역이 되면, 출판이 되면 30개, 40개국으로 이제 번역, 출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책이 똑같은 책이라도 중국이라든가 태국에서 출판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번역돼서 안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이라는 것은 그런 명상 인구가 많고 또 여성 불교 신자가 많고 이제 이래서 그것이 특징이면서도 인터넷 발달로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영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불교는 앞으로도 당분간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짧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두서없게 얘기됐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